자, 이번엔 녹는 점 한번 가볼게요. 녹는 점. 멜팅 포인트입니다. 녹는 점의 개념은요, 고체 결정을 녹이는 거예요. 고체 결정을 녹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BP하고 도찐개찐이에요. 거의 같아요. 녹는 점 높은 놈, 끓는 점 높은 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으로 비교하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예외적인 개념을 조금만 잡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므로 간단한 것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간단한 거. 녹는 점은요,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옆에 19페이지 보면은 그 제일 위에 그게 무슨, 뭡니까, 그거? 제일 19페이지 제일 위에 그 있는 그림, 그게 무슨 그림이에요?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그 19페이지. 테트리스 게임이 테트리스 게임. 예, 그 테트리스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은, 분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거나, 혹은 대칭 구형, 동그랗게 생기거나, 내지는 좀 이렇게 대칭이고 구형이고 이렇게 생긴 놈들은 쌓기가 쉽죠. 근데 이런 거는 쌓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테트리스 게임 할 때 난 이거 나오면 끝납니다, 그냥.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뭐 100번 다 쌓죠. 뭐 그냥 뭐 척척척척척척 쌓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체 결정을 쌓을 때 대칭이면서 구형으로 생긴 놈은 잘 쌓인다 이런 얘기예요. 잘 쌓이니까 녹는 점, 이렇게 생긴 분자들은 녹는 점도 클 것입니다. 이 개념이라고요. 요거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거의 BP와 똑같은데, BP와 거의 똑같은데 대칭이면서 구형으로 생긴 분자가 녹는 점이 이상하게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 이 개념을 추가시켜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인 화합을 몇 가지만 좀 외워주세요. 여기 있는 건 다 하지 마시고요. 자, 요건 정도 알아둘까요? 자, 아까 여기서 아까 BP가 1등이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1교시에. 자, C5H12, C5H12, C5H12인데 얘는 분자가 널찍하니까 분자와 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많이 한다 그랬죠? 이렇게요. 인터랙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산력은 분자의 모양에도 의존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BP는 얘인데요. 자, MP는 이게 달라져요. MP는. 녹는 점은요, 얘하고 얘 중에 누가 1등입니까? 이 개념이거든요. 이럴 때 녹는 점은 누가 더 큽니까?의 개념에서 누가 더 크겠습니까?를 따져주고 싶을 때 뭘 따지는 개념이 있다? 대칭 구형인 분자는 MP가 크다. 그러면 누가 동그랗고 대칭 구형으로 생겼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1등인 성질을 보여주는 것. 녹는 점은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입니다. 얘는 3등이고요. 1등, 2등, 3등의 순서를 보여주는 것. 이 정도는 뭐 그냥 이 정도는 암기사항 정도로다가 조금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끓는 점은 얘가 1등, 2등, 3등이고 녹는 점은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정도라 된다는 거.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오른쪽에 있는 19페이지에 이렇게 생긴 분자 보셨죠? 큐벤이라고 부르는 분자라고 합니다. 정육면체입니다. 그냥 주사위예요, 주사위. 이렇게 생긴 분자가 과학자가 심심해서 만들었답니다. 실제로 상황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지적 호기심으로 만들었답니다, 진짜. 네, 탄소 개수 몇 개짜리예요? 이게 탄소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몇 개짜리입니까? 8개짜리죠.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렇게 생긴 놈, 탄소 8개짜리인 놈.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8개짜리인 놈. 얘도 8개입니다. 근데, 자, 녹는 점, MP는 비교도 안 되게 생겼다는. 누가 착착착 잘 쌓이게 생겼습니까? 얘가 잘 쌓이게 생겼죠? 그래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자는 녹는 점이 대단히 높구나. 이 정도의 개념은 느낄 수 있겠어요. 예, 그 느끼고 암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걸로 끝내십시오. 세 번째. 이거 육각형고리에 탄소가 6개짜리인 고리형 화합물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비고리입니다.
얘는 고리형 화합물, 얘는 고리가 아닌 화합물이에요. 고리인 얘가 MP가 크다는 것은 이건 또 쉽게 이해되십니까? 왜? 잘 쌓일 테니까. 착착착착착착 잘 쌓여갈 테니까, 고리를 이루고 있으니까 잘 쌓여갈 거니까 이건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의 암기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BP도 고리는 비고리보다 크다라고 외워야 합니다. 이건 암기해야 돼요. 이거 선생님 왜 그래요? 분자간의 인터랙션이 제가 더 클 것 같은데요? 편비직이 크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의문감을 가지면서 별 쓸데없는 데다가 아주 힘을 낭비하는 수험생이 꼭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자, 고리는 비고리보다 MP 크고 BP 크다라고 외워보면 끝. 외워볼까요? 고리는 비고리보다 MP 크고 BP 크다. 이렇게 외우라고요. 고리는 비고리보다 MP 크고 BP 크다. 아셨죠? 자, 그 밑에 있는 거, 이중결합이 있는 거, 시스트랜스 이런 건 빼고요. 그 밑에 있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벤젠에 메틸기가 붙어있는 놈을 갖다 톨루엔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물질을 톨루엔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얘는 벤젠입니다. 이건 그냥 오리지널 벤젠. 이건 벤젠, 이건 톨루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BP는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녹는 점은 아니죠. 끓는 점은 누가 큽니까? 그러면 이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극성, 비극성. 비극성, 극성, 비극성. 비극성. 비극성 분자 간의 힘은 분산력. 분산력은 분자량에 비례. 그럼 분자량이 누가 커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메틸기가 더 붙어있기 때문에, CH3가 더 붙어있기 때문에, 탄소가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분자량도 커서 BP는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BP는 톨루엔은 벤젠보다 큽니다. 라고서 외울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때문에, 왜 그래요? 라고 말하면 왜 그래요? 하면 분산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분산력, 말하자면 분자량이 크니까. 분자량이 크니까 끓는 점도 높아요. 이 개념이에요. 하지만 MP는요. MP는 바뀝니다. MP는 얘가 더 동그랗죠. 분자가. 이건 곁다리가 있잖아요. 이건 동그랗습니다. 그러니까 착착착 잘 쌓입니다. 그래서 MP는 얘가 크고 BP는 얘가 큰 겁니다. 이 정도는 비교해서 외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만 정확하게 비교해서 외우십시오. 알겠지? 이것도 조금 과도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안 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냥 혹시 모르는 불일타적인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비교해서 안 헷갈리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요. 요거 조금 전에 했던 거 기억나죠? 탄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시스라고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고 CL이 이렇게 대각선 반대편에 존재하는 거, 이런 거. 큰 치환기가 대각선 반대편에 있는 것을 트랜스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요? 그때 BP는 누가 컸습니까? 이거 컸다는 거 조금 전에 방금 했잖아요. 그죠? 얘는 왜 그래요? 극성 분자, 얘는 비극성 분자니까 백탑이 상쇄가 되고 백탑이 상쇄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더 BP가 더 큽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더 끓는 점이 높아요. 자, 외웁니다. MP는 누가 클까요? 암기! 트랜스가 큽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선생님, 왜 커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죽어도 못 외워. 외우세요. 선생님, 저는요, 못 외워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잘 쌓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잘 쌓일 것 같은데요. 잘 쌓일 것 같은데 지가 막 그림을 그려옵디다. 그래서 쌓인 그림을 막 보여줘요. 나한테. 쇼하고 있네. 과학자가 얘가 크다는 걸 알아낸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더 잘 쌓일 것 같은데 라고 그리면 갑자기 얘가 더 잘 쌓일 것 같은데 그럼 잘 쌓여 보입니까? 과학적 지식이 내 손글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암기가 감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는 BP 크고 트랜스는 MP 크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시스는 BP 크고 트랜스는 MP 크다. 이렇게 암기해 주세요. 알았죠? 그거 이외에 자꾸 이상한 생각은 금지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 과목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물리적 성질에 관한 얘기 이 정도로다가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서 분명히 지문 하나 정도 뜰 것입니다. 올해. 내년
내년 몇 월 달입니까? 여러분들 시험? 내년 9월이요? 아, 깜짝이야. 내년 2월이요? 어휴, 내년 2월 달에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학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 밑에 산염기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산염기, 요거는 일반화학의 산염기 파트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합쳐서 그냥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산염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산염기, 뭐 아레니우스, 브레스트, 로우리, 루이스의 산염기의 개념에 관해서는 일반학에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유기역에서 필요한 개념 정도만 하도록 합시다. HA라고 부르는 산이 있어요. 일반식으로 쓴 겁니다. 예를 들면 뭐 HCN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예요? 이게 A죠. 그죠? 또 뭐 CH3COOH 하면 아세트산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겠습니까? A겠죠, 뭐. 그래서 일반식으로 HA라고 할게요. 이런 산이 있어요. 산은 물한테 수소 이온을 줄 수 있습니다. 수소 이온을 제공해 주는 놈을 산이에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산이 물한테 수소 이온 제공해 주게 되면은 물은 수소 이온을 제공받아서 H3O 양이온이 됩니다라는 반응식은 쓸 수 있는 거 돼요? 이 정도는 가능합니까? 그래요. 산이 물한테 수소 이온 주면 물은 H3O 양이온 되고 그 다음에 HA는 A 음이온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 이 반응식은 쓰는 건 가능하십니까? 만약에 안 되면은 자, 이 정도는 될까요? 이게 물입니까? 수소 양이온 제공 받았습니까? 그죠? 수소 양이온에 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물이 산한테 수소 양이온 제공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써지는 건 돼요. 이렇게 O에 H가 있었고 H가 붙었고 한 쌍만 남았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수소 양이온 붙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한 쌍의 수소 양이온을 먹었다고요.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되죠. 구조가 이렇게 되면 형식전압 따집니다. 얼마? 빵 플러스 1이니까 H3O 양이온이에요. 어저께 했었잖아. 어떻게 그렇게 딱 잡았다는 표정들을 딱 지십니까? 어저께 했잖아요. 어저께 형식전압. 산이 물한테 수소이온 제공해주면 물이 H3O 양이온이 되는 개념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 다음에 HA는 A 음이온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산염기 반응식으로 쓰는 건 이해되실 수 있어요. 이때 이렇게 쓰고 나면 우리가 평형상수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는데, 평형상수는 항상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몰농도의 비거든요. 이 대괄호는 몰농도입니다. 그래서 산의 몰농도 곱하기 반응물은 물도 있고요. 분해, 얘는 수소이온 농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산의 짝염기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평형상수의 정의예요. 정의. 정의가 반응물의 몰농도 분해 생성물의 몰농도입니다. 이게 정의라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이건 물의 몰농도고요. 55.5라고 부르는 숫자거든요. 55.5 몰농도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런 건 따지지 말자고요. 55.5라는 숫자입니다. 얘가 뭐냐면 개념이 평형상수예요. 평형상수란 것은 상수 숫자입니다. 얘도 숫자니까 얘도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끼리 갖다 붙이지 않은 겁니다. 그거 갖다가 우리는 KA라고 부르는 겁니다. KA는 원래의 평형상수의 물의 몰농도를 곱한 값으로 표시해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남는 것만 쓰면은 산의 몰농도 분해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기의 농도입니다 라고 쓰는 것이라고요. 이게 KA의 정의고요. 이 KA를 우리는 산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부르는 개념인 거예요. 산의 이온화 상수 KA는 정의가 뭐냐면요. 산의 몰농도분의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기인 겁니다. 산의 몰농도 분의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기의 농도가 Ka의 정의예요. 정의. 이게 평형상수입니다. 평형상수. 일반화 공부했니? 해본 적 있습니까? 일반화? 그래요?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존합니까? 평형상수는 온도가 바뀌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착한 어린이. 바뀌어요? 증가돼요? 감소돼요? 온도가 증가되면. 온도가 증가되면 평형상수는 증가됩니까? 감소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 학생한테. 증가돼요? 감소돼요? 둘 중에 하나겠어요? 변동 없는 건 아닙니다. 바뀝니다. 발열일 땐 감소되고 흡열일 땐 증가합니다.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에 따라 달라. 그건 일반학에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게 이제 반토프식이라 해서 무지무지하게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겁니다. 그건 내년에 반드시 나옵니다. 내가 나온다는 거 20개, 30개를 딱 찍어드릴 테니까 그 안에서 100%한 7개는 잡을 자신 있어요. 그렇죠? 대신 그 20개, 30개가 넘을 수는 있습니다. 찍어주는 게. 그게 무슨 찍는 겁니까?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찍어드리는 거 나옵니다 하는 것은 나옵니다. 아셨죠? 평형상수는 온도가 변하면 변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온도가 안 변하면 이 값은 안 변한다 이 소리입니다. 평형상수는 온도가 변해야 변해요. 다른 거에 의해서는 안 변해요. 오로지 온도에만 얘가 의존되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안 변하면 절대 안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Ka 만약에 이 산이 아세트산이라면요. 산이 아세트산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쓰겠죠.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기의 농도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겠죠. 이 값은 25도씨에서는 숫자입니다. 그냥 안 변하는 숫자예요. 그냥 숫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우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아세트산이라고 부르는 놈은 25도씨에서는 항상 이 숫자예요. 항상 1.8 곱하기 10-5승이다라고 부르는 숫자라고요. 예를 들면요. 이 산이 만약에 HCn이라고 부르는 산이라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쓰겠죠. 얘는 항상 숫자입니다. 항상 숫자예요. 왜? 온도가 안 바뀌면 안 바뀌니까요. 온도가 바뀌면 바뀌어요. 하지만 유기화학에서는 혹은 일반학에서도 온도가 바뀌는 경우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역이 될 때 온도에 대한 바뀌는 건 의미를 안 둬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바뀝니다. 그러면 자, 둘 중에 누가 더 큰 겁니까? 10-5승하고 10-10승하고요. 옛날에 어떤 친구가 이걸 질문해서 내가 깜짝 놀랐던 10-5승하고 10-10승 중에 누가 크냐요? 1하고 10-5승 중에 누가 값이 큰 거냐요? 그래서 1이 큰 건데?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모르겠더라고요. 그 이유를 나도. 그래서 아주 내가 깜짝 놀랐던 그런 친구도 가끔가다 있긴 해. 누가 값이 큰 거예요? 입니다. 그죠? 다른 말로 하면 K의 값이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세트산은 HCn보다 K의 값이 커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K의 값이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K 값이 크다는 얘기는 자 산의 농도분의 수소의 농도 곱하기 그의 짝의 농도인데 분모가 커야 돼요? 분자가 커야 돼요? 얘가 커야지만 큰 거 아니에요? 얘 지금 관심 있는 거 얘잖아요. 그죠? 수소이온 농도가 크다는 겁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크다는 것은 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수소이온을 많이 내준다는 뜻입니다. 수소이온을 많이 내준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산성도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Ka 값이 크면 클수록 강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Ka 값이 크면 클수록 강산인 겁니다. 비교적인 개념으로 해요. 선생님, 아세트산은 약산인데요. 이렇게 개념하지 말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세트산은 시안산보다 강산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세트산은 약산 맞아요. 하지만 시안산보다는 세다고요. 무슨 말인지 오해할 수 있죠? 알아들었죠, 학생? 그래요. 그러면 K의 값이 크면 클수록 산성도가 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K의 값은 10-5승, 10-10승처럼 이렇게 지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루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를 아예 붙여버리자. 이거 갖다 우리는 pKa로 갑니다. 마이너스 로그를 K의 값에다 붙이는 것을 pKa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생각합니다. K의 값이 크다는 얘기는 pK의 값은 마이너스 로그가 붙어 있어요. 그럼 pKa는 뭐예요? pKa는 작아지겠죠? K 값이 크면. 그래서 pKa는 작을수록 강산이다. K의 값이 크면 클수록 강산이고 pK의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일 것입니다. K의 값이 크면 클수록 비교적인 개념입니다. 아세트산이 강산이 아닌데요, 선생님이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아세트산은 약산인 거 맞습니다만 얘하고 얘를 비교하자면요. 아세트산은 시안산보다는 강산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Ka 값이 크면 클수록 다른 말로 하면 pKa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강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유기화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pKa 값은 상식의 암기사항이거든요. 요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 정도는 좀 외워봅시다. 우리 같이 외웁시다. now. 지금 이거 단순하게 암기하는 pKa 값이에요. 이거 외워두면 나중에 일반학 공부할 때 무지하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외워두면 좋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저는 용량이 안 돼갖고 못 외웁니다 라고 하지 말고요. 지금 같이 외우시죠. 우리 같이 외웁시다. 자, HI 외웁니다. 마이너스 10. 지금은 뭘 외우느냐? pK의 값이에요. HI 마이너스 10입니다. KA 값은 얼마입니까? 저기요. HI의 pKa 값은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HI의 KA 값은 얼마입니까? 10에? 맞아. 10의 10승입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로그 10의 10승하면 마이너스 10 아니요. 로그 10의 10승. 그러니까 10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 선생님, 로그 10의 10승이 왜 10이죠? 몰라, 나도. 그런 놀라운 수학은 난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HI 마이너스 10. 외웁시다. 자, HI 얼마? 외웁시다. 지금 외웁시다. HI 마이너스 10. HBr 마이너스 9. HCl 마이너스 7. 자, 세 가지 HF 3.5 정도까지 한번 외워줘 볼까요? HI 마이너스 10, HBr 마이너스 9, HCl 마이너스 7, HF 3.5 이 정도 좀 외워볼까요? 지금 한번 외워보시죠. 지금 외운다고 마음을 먹으세요, 학생 여러분. 단순하게 암기상이기 때문에 이건 밀어놓으면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마음을 딱 먹고 지금 탁 외워야 돼요. 자, 인강생 지금 외우려고 마음 먹고 저랑 똑같이 따라 하셔야 됩니다. HI 마이너스 10, HI 마이너스 10, HBr 마이너스 9, HCl 마이너스 7, HF 3.5 이렇게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겁니다. 아세트산 4.75. 아까 1.8 곱하기 10-10승에다가 마이너스로 딱 붙이면 4.75입니다. 아세트산 4.75, 한 4점대 정도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4.75, 뭐 소수점까지 그렇게 다 외우려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탄산 이런 거, 그래, 탄산까지도 외우지 뭐. H2CO3, 6.3. 탄산 6.3, 그 다음에 벤젠고리에 OH가 있는 것을 갖다가 페놀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페놀이라고 부르는데, 페놀의 수소를 내보내줄 때 pK 값이 약 10 정도입니다. 페놀 약 10. 페놀 10. 물도 외웁니다. 물의 수소를 내보내줄 때. 물의 수소를 내보내줄 때 pK 값이 물 15.7. 저는 pKa 값이라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또 혼동하셔서, 선생님, 물의 pH 7 아니에요? 중성분자일 때는
라고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선 넌 지금 뭐라고 나한테 말을 했니? 그랬더니 pH는 7 아니에요? 그래, pH 7이야. 근데 왜 15.7이라 그래요? 나는 pKa 값을 말했어. pH를 말한 게 아니라 pKa를 말했다고요. pKa 값은 15.7입니다. 물 15.7 상식의 범주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코올 보통 ROH는 알코올이라고 하는데요. 한 16부터 18 정도 값을 갖습니다. 알코올 한 16부터 18 정도의 값을 갖는다. 이 정도 외워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삼중결합의 수소 있거든요. 요 수소 내보낼 때 한 25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이중결합의 수소가 있거든요. 요거 내보낼 때 한 40, 한 3 정도의 값을 갖고요. 단일결합의 수소도 있거든요. 요거 한 50 정도의 책에 따라서 어떤 책은 50, 어떤 책은 60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숫자의 뭐 큰 차이에 비교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암모니아 NH3의 요 수소 내보내줄 때 한 36 정도의 값을 갖거든요. 여기 있는 정도만 딱 요 정도만 외워줄까요? 거기 서브노트에 써 있죠. 20페이지에. 자, 이건 좀 암기해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한번 외워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외워줘 보여요. HI 마이너스 10, HBr, HCl 마이너스 7, HF 3.5, 아세트산 4.75, 탄산 6.3, 페놀 10, 물 15.7, 알코올 16부터 18 정도고요. 3중결합의 수소 25, 2중결합 43, 단일결합 50, 암모니아 36. 지금 뭘 외우신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pKa 값을 외운 겁니다. 선생님, 물의 pK가 15.7이 무슨 말인가요? 자, 보시죠. 물이 산일 때 물 만나서 수소이온 제공해 주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평형상수 Ka는 원래 평형상수의 물의 몰농도를 곱한 거고 그때 산이 물이고 그때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그의 짝염기의 농도잖아요. 정의대로 쓴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의 범주가 이 값이 얼마입니까? 수소이온 농도 곱하기 OH 농도는 항상 KW에서 10-14승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얼마나 했어요? 55.5라 했거든요. 그러면 55.5분의 10-14승을 계산기에 툭툭 튀겨서 앞에 마이너스를 오고 탁 붙이면 15.7 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런 거 모를지라도 알면 이제 가르쳐 드렸으니까 알면 좋고요. 최소한 이 정도 외워두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 군데서 써먹을 수는 있더라. 자, 여기서 외워준 게 여기서 지금 있는 것 중에 제일 강산 누굽니까? 그렇죠. 자가수력 강산이래. HI가 최고 강산입니다. 최고 약산 누구예요? 최고 약산. 단일 결합의 얘가 가장 약산인 겁니다. 페놀은 10이라 그랬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페놀은 얘보다는 약산이고 얘보다는 강산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pKa 값은 작을수록 강산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pKa 값의 대표적인 화합물들 몇 가지를 암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페놀은 아하, 탄산보다는 약산이고 물보다는 강산이네요 라는 말도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 외우는 거 됐죠? 외웠다고 믿어 의심할게요. 네, 두 번째는 염기가 있는데요. 아민이라고 합니다. 알킬기가 3개가 붙어있는 아민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냥 염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 만나면 수소이온 물한테 제공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에 짝산되고 물은 OH 음이온 됩니다. 이런 반응식이 써질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평형상수는 염기의 농도 곱하기 물의 농도 분의 그 염기의 짝산의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거든요.
물의 몰롱도 갖다가 올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갖다 우리는 KB라고 부릅니다. KB는 이렇게 돼서 염기의 몰롱도분의 그의 짝산의 몰롱도 곱하기 OH의 농도입니다. 이게 KB의 정의거든요. 염기의 몰롱도분의 그의 짝산 농도 곱하기 OH의 농도. 염기의 몰롱도 곱하기 그의 짝산의 농도분의 OH의 농도. 이게 KB의 정의예요.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염기의 이온화 상수 이렇게 부릅니다. 이온화 상수. 염기의 이온화 상수 KB 값은 염기의 몰롱도분의 그의 짝산의 몰롱도 곱하기 OH의 농도가 정입니다. 자, 똑같이 한번 가봅니다. KB 값이 크다. 누가 많은 거겠습니까? 분모와 분자 중 위에 거겠죠? 관심 있는 거 OH 민원이겠죠? OH 음연의 농도가 크다. OH 농도를 많이 내주는 염기다. 다른 말로 하면 강염기다. 그러면 KB 값이 크면 클수록 강염기겠네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PKB란 것은 마이너스 로그 KB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크면 얘는 작겠죠. 그러니까 PKB는 작을수록 강염기 이렇게 되겠죠.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죠? 산의 측면과 염기의 측면을 반대로 봤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이에요. pKa는 작을수록 강산, pKb는 작을수록 강염기. pKb 값도 다 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유기화합물 체계인과 싹 다 외워버린다. 못 외웁니다. 그 순간 포기입니다. 유기는. 그래서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pKb 값은 다행히도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근데 pKa 값은 외우면은 나중에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들이 그 예시 문제 같은 걸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pKa 값은 좀 외워주시고요. pKb 값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은 pKa가 작을수록 강산, pKb는 작을수록 강염기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이 정도는 기억이 됐으면 HI, 자, pK 값 얼마? pKa 값 얼마라고 아까 말했나요? 마이너스 10. 물에 들어가면은 수소이온 내줍니까? 수소이온 내줘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아이오다이드면 나오는 건 당연하죠. 끊어져 갖고 수소이온 나오니까 아이오다이드면 당연히 나오지 뭐. HF pK 값 얼마? 3.5라 그랬습니다. 얘도 물에 들어가면 수소이온 내고 비오면 내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얘가 얘보다 더 강산이요 라는 말을 하는 건 되겠습니까? HI는 HF보다 강산입니다. 왜요? pKa 값이 작으니까요. pKa 값이 작기 때문에 pK 값이 큰 놈보다 더 강산인 겁니다. 그러면 강산입니다. 강산이야. 수소이온 많이 내, 조금 내. 얘는 강산이에요. 얘보다 더 강산이라고요. 얘가 더 강산이라고요. 얘가 강산이니까 수소이온 많이 내줘요. 조금 내줘요. 팍팍 내줍니다. 팍팍 내줘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수소이온 많이 나오는데 아이오다이드면이 조금 나올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이온 빡빡빡빡 내주고 아이오다이드면 부막 생겨요. 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자연의 법칙은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안정하니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안정하기 때문에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하고 흑연 중에 누가 안정합니까? 다이아몬드 흑연 중에 누가 안정합니까? 그러면 학생들은 비싼 게 안정하지 않을까?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안정하다면요. 25도씨 1ATM 상태에서 굴러다니는 게 다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바로 다 뻥뻥 쳐서 뭐 이렇게 딱딱한 놈이 다 있어.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흑연이 100만 배 더 안정, 100만 배가 뭡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연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연계는. 자연계는 안정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고 왠지 단단하고 그러니까 왠지 더 되게 안정할 것 같은 그런 필이 오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오해하는 겁니다. 안정하는 겁니다. 안정하니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안정합니다. 아이들 들면 혼자 있어도 나 좋습니다. 나 좋아. 안정해. 안정해. 남을 왜 공격합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좋은데 남을 왜 공격해요? 거꾸로 얘기해 봅니다. 얘는 뭐겠습니까?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약산에서 조금 나올 테니까. 조금 나올 테니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뭐야? 미치겠습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있으니까 돌아버리겠어. 아, 미치겠어. 너! 가만! 따먹습니다. 수성이는 보는 쪽도 잡아먹어버려요. 하지만 아유다 되면은요, 안정합니다. 안정하니까 행복합니다. 자기가. 행복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수성이는 딱 오니까 후아유 누구세요? 이러고 마는 겁니다. 그냥. 얘는 뭐예요? 아, 미치겠어요. 오! 야야 화강! 이해되셨습니까? 수소양연을 잘 잡아먹는 염기. 수소양연을 잘 잡아먹는 염기. 강염기라 부릅니다. 수소양연을 잘 잡아먹지 않는 염기. 약염기라 부릅니다. 아이다 되면 안정합니다. 안정하니까 남을 잡아먹을 일이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안정하면 약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가 강산입니까? HI는 HF보다 HF가 약산입니까? HI가 강산입니까?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입니다.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는 불안정하니까 강염기인 겁니다. 안 적어드려도 되겠죠? 밑에 적혀 있으니까.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개념 되셨습니까? pKa 값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작을수록 강산이다. pKb 값은 작을수록 강염기다.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다라고서 국어가 외우면 안 됩니다. 국어를 외워서 강산의 짝염기는 가로쳐놓고 뭐게요? 메롱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은. 화합물에 적용시켜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뜹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측면을 이해하시고 왜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하니까 약염기다. 그러니까 강산의 짝염기는 상대적으로 약염기겠지. 약산의 짝염기는 상대적으로 더 강염기겠지. 이렇게 개념상으로 깨우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는 되셨나요? 네 번째 볼까요? 자, 얘 메틸아민이라고 부르는 놈인데요. 여러분들은 뭐 명명은 몰라도 괜찮아요. pKb가 3.4라고 알려줬습니다.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건 아닐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거든요. 이것도 질소에 비공존자가 있기 때문에 염기 역할을 합니다. 얘도 pKb 값이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얼마 9.4로 되어 있나요? 이건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 제시. 알려주는 거지 이거 갖다 뭐 왜 그래요? 라는 숫자까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산염기에서는요. pKa와 그의 짝염기의 pKb를 더한 값은 항상 14거든요. 이건 나중에 일반하게 설명할게요. pKa와 pKb를 더하면 항상 14예요. 그러면 얘가 염기 역할을 할 때 3.4면 얘의 짝산인 놈이 바로 얘이거든요. 이게 거의 짝산이거든요. 얘의 짝산. 의 pKa 값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얘와 얘를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니까? 14니까. 그러면 이거는 14 빼기 3.4잖아요. 얼마입니까? 10.6 맞아요? 그러면 얘의 짝산은 이거잖아요. 얘의 pKa 값은 역시 또 알 수 있잖아요. 14 빼기 9.4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4.6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제시해주면 이건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를 알려주면 그의 짝산의 pKa 값은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pKa 값은 작을수록 강산, pKb는 작을수록 강염기, 둘 중에 강염기는 3.4하고 9.4하고 누가 작으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강염기는 됐어요? 뭐야? 됐어요? pKa 값은 작을수록
강산? 둘 중에 누가 강산? 됐어요? 됐나요? 강염기의 짝사는 약산이고 약염기의 짝사는 강산인 겁니다. 강산의 짝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기는 강염기고요. 강염기의 짝사는 헷갈려 죽겠네. 강염기의 짝사는 강산이고 약염기의 짝사는 강염기의 짝사는 약산이고 약염기의 짝사는 강산인 겁니다. 내가 그린 그림은 암기린 그림인 거야. 말장난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개념을 깨우치셔야 된다는 얘기라. 선생님, 헷갈리지. 뭐 숫자가 이거 갑자기 왜 나와요? 뭐 헷갈리는데요.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뭔가 조금이라도 뒤틀리고 헷갈려서 돌아볼 것 같으면 버리라고요, 그냥. 대신 뭘 기억하느냐. pK 값은 작을수록. 강산 pKb 값은 작을수록. 강염기입니다. 뭐가 산이고 염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강산의 짝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기는 강염기다. 이 정도는 기억하라고요. 알았죠?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하는 거 요거가 이제 시험에 뜨는 겁니다. 시험에는.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뜨는 거예요. 시험에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놈이 있다고 칠까요? 메탄올이 있다 칠게요. 얘를 뭐 서브노트에 이게 아세토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아세토산으로 하자. 이게 아세토산이라고 부르는 놈이거든요. 요 수소 pK 값이 얼마였어요? 아까 아세토산 얼마나 했습니까? 4.75를 했어요. 이 수소를 먹을 수 있는 염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염기 아는 거 아무거나 하나만 얘기해줘. 아무거나 염기 안 하면 하나만 얘기해줘. 그러면 대부분 다 NaOH라고 그럽니다. 아니 염기라 그러면 NaOH라고 대표 주제로 말하던데 그냥 학생들이. 산 아무거나 얘기해줘. 그러면 염산 그럽디다. 재미없어요. 봐봐요. NaOH라고 부르는 염기가 아세트산의 수소를 따먹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OH 음연이 수소이온 먹겠죠? OH 음연이 수소이온 잡아먹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반응식을 쓰면 아세트산에 음이온 되고 그 옆에는 Na 양이온이 음이온이 있으니까 당연히 붙어 있을 것이고 반응 안 하니까 그 다음엔 OH 음이온이 뭐로 바뀝니까? 수소 양이온 먹고 나니까 뭐로 바뀌어요? OH 음이온이 수소 양이온을 먹고 나면 뭐로 바뀌냐고요? 물로 바뀌어요 라는 반응식을 쓰는 건 돼요. 산염기 반응식인 겁니다. 산염기 반응식. OH 음이온이 수소 양이온 잡아먹어서 아세트산에 음이온 되고 물이 됐어요 라는 반응식을 쓰는 거라고요. 쓰는 거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따져봅니다. 자, 정반응은 이게 정반응이고 역반응은 이게 역반응입니다. 이게 정반응, 이게 역반응. 정반응에선 누가 산인가요? 라고 말하면 누가 산이죠? 둘 중에 누가 산이야? 얘가 수소이온 줬고 얘가 수소이온 먹었으니까 얘가 산입니다. 얘가 산일 때 pK의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죠. 4.75라 그랬어요. 얘가 산일 때 pK 값이 4.75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역반응에선 누가 산인가요? 역반응으로 가려면 누가 산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물이죠. 물. 얘가 산의 역할을 하죠. 역반응에선 얘가 산인 겁니다. 얘가 산일 때 pK 값이 얼마였습니까? 물은 15.72라고 말했습니다나요? 알아듣나요? 이 정도는? 정반응에선 얘가 산의 역할을 했고요. 얘가 산일 때 pK 값은 4.75였고요. 외운 대로고요. 역반응에서는 물이 산의 역할을 했고요. 얘가 산일 때 pK 값은 15.7이라 했거든요. pKa 값은 작을수록 강산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아세트산하고 물 중에 누가 강산이게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강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트산은 물보다 강산인 겁니다. 물은 아세트산보다 약산인 것이고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갑니다.
강산의 짝염기는 강산의 짝염기는 맞아. 약염기입니다. 약산의 짝염기인 OH음이온은 흑염입니다. 쫙 쓸 수 있겠어요? pK값만 외우면 이거 써지죠. 그냥 논리적으로 이거라고요. 정반응선 얘가 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산일 때 pK값이 4.75라고 외우고 있는 겁니다. 역반응선 얘가 산입니다. 물이 산일 때 pK값은 15.7이라고 암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운 상태에서 가보니까 얘가 pK값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산성도가 더 큽니다. 강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강산이고 얘가 약산입니다.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요.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입니다. 그러면 반응물이 강산 강염기, 생성물이 약산 약염기입니다. 강산, 자, 뭐 하는 놈이에요? 강산! 수소염 팍팍 줍니다. 팍팍. 왜 팍팍 버립니다. 강염기 뭐 하는 놈이에요? 나오는 수소염 다 먹습니다. 약산 뭐 하는 놈이에요? 약산! 수소염 안 줍니다. 나 안 주고 싶은데. 약염기 뭐 하는 놈이에요? 줘도 안 먹어. 말하자면 정반응과 역반응 중 어느 방향으로 우세하게 진행하겠습니까? 그러죠. 정반응 절대 우세입니다. 역반응 찔끔이고요. 화학반응은 강산각에서 약산 약염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정반응 절대 우세, 역반응 찔끔. 정반응 절대 우세, 역반응 찔끔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값이란 것은요, 항상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반응물이 누구예요? 얘들이죠. 생성물이 누구예요? 얘들이죠. 반응이 어디로 우세하게 간다고요? 정반응 우세하게 간다고요. 정반응 우세하게 가니까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반응물이 많이 있겠슈, 생성물이 많이 있겠슈. 정반응 우세하게 가니까 생성물이 많을 거 아니요. 얘가 농도가 클 거 아니요. 얘가 농도가 작을 거 아니요. 큰 데서 작은 걸 나눠주면 값은 1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면 K값이 1보다 크다. 다른 말로 하면 반응물이 강산 강염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생성물이 약산 약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K값이 1보다 크다. 반응물이 강산 강염기, 생성물이 약산 약염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또 다른 예시 하나만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런 놈이 있다 칩시다. NaOH라고 부르는 염기일령에서 요 수소를 잡아먹는 과정을 한번 반응식으로 써보고 싶습니다. 써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CH의 3중결합에 C 음이온 되고 옆에 Na 양이온 되고. 수소 양이온 따먹혔으니까 C 음이온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H 음이온이 먹었으니까 누가 돼요? 수소염 먹었으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반응식을 쓰는 거 이건 됩니까? 이거 돼요. 예, 너 되니? 그래, 잘했어요. 학생 되나요? 좋아. 학생도 돼요? 좋아요. 오, 잘했어요. 반응식을 쓰지 못하면 다 물거품 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쓸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정반응은 이게 정반응, 역반응은 이게 역반응입니다. 정반응에서 누가 산이게요? 오, 산입니다. 얘가 산입니다. 역반응에서 누가 산입니까? 수소연 주는 놈이 누굽니까? 얘입니다. 요번엔 얘가 산입니다. 여기서도 또 똑같이 여기서 산입니다. 어우, pK값 외우고 있어요. 아까 25라 그랬습니다. 50 아니고요. 25라 그랬어요. 25 얘가 얼마라 그랬어요? 15.7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pK값은 작을수록 강산입니다. 요번엔 물이 강산입니다. 얘가 상대적으로 약산인 것입니다. pK값이 물이 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강산이고 얘가 약산인 것입니다. 얘가 강산이고 얘가 약산인 것입니다. 얘가 강산이고 얘가 약산인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가봅니다.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고요.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입니다 라고 쓰는 건 됩니까?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NaOH는 강염기인데 약염기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뒤죽박죽 섞어놓지 말란 말입니다. 비교적인 개념이라니까요. 얘보다 얘가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짝선의 pKa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약산의 짝임기인 강염기고 얘는 강산의 짝임기인 약염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뭐예요? 반응물이 약산약임기, 생성물이 강산강염기입니다. 반응은 어디로 갑니까? 역반응, 절대요새 정반응 찔끔입니다. 그럼 평형상수 K값이라는 것은 항상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인데 누가 농도가 크겠습니까? 역반응 우세하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농도가 크겠어요? 반응물의 농도가 더 클 겁니다. 생성물의 농도가 더 작을 겁니다. 작은 데서 큰 걸 나눠주면 말할 것 없이 1보다 작을 것입니다. 평형상수 K값이 1보다 작다. 반응물이 약산약염기, 생성물이 강산강염기. 다음 중 K값은 10-5승. 다음 중 얘와 얘 중 누가 더 강산일까요? 만약에 K값이 10-5승이라고 한다면 얘와 얘 중에 강산은요? 장년청!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에. 그러니까 K의 값을 다 주고 나서 문제를 풀으라고 해도 내용을 모르는 친구는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아는 친구는 뭐니? K값이 1보다 작네. 1보다 작으니까 뭐겠어? 생성물이 강산강염기, 반응물이 약산약염기. K값이 1보다 크네. 반응물이 강산강염기, 생성물이 약산약염기. 헷갈리면 나중에 뒤죽박죽 나옵니다. 요거는 반드시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갖고 요거는 철저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뜨거든요. 이게 시험에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적어서 안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좀 외워주실까요? 산연기의 특성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자, 먼저 좀 외우고 갑시다. pK의 값은 작을수록 강산이다. pKb 값은 작을수록 강염기다. 강산의 짝임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임기는 강염기다. K값이 1보다 크다면 반응물이 강산약임기, 생성물이 약산약임기. K값이 1보다 작다면 생성물이 강산약임기, 반응물이 약산약임기. 안 헷갈리도록 이 부분 정리 안 해놓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리하셔서요.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딱 패킹을 시켜 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떴었을 때 가볍게 그냥 보는 순간 찍을 수 있고요. 보는 순간 찍을 수 있고, 만약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떴었을 때 이걸 개념을 못 잡고 있으면은 문제 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이해되실 수 있으셨어요? 어디까지 설명드렸냐면요. 2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빼고 다 했습니다. 제가 설명 안 한 거 멘트는 읽어보고선 모르겠으면 그냥 제끼세요. 알았지? 모르겠으면 제끼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pK 값을 이용한 산의 분리 이렇게 비커도 있고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날리세요. 그건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관계없어요. 미트리티의 PT의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산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써 있죠. 산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23페이지 써 있습니까? 거기 보면 하단부쯤에 있죠? 거기 중에서 지금부터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거기 있는 것도 다 안 합니다. 11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진짜 몇 가지 일부분만 설명할 거예요. 그것도 쉬운 것만. 여기서 기출문제가 한 문제가 떴었거든요. 역사상으로 45회 때 한 번 떴어요. 45회 때 한 번 뜬 관계로 혹시 몰라서 이 정도는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일타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